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125회 125회 참 어렵네. 발음이 그지 같아서 혀가 짧은가? 네.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씨 아저씨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그냥 무탈한 게 가장 행복한 거 아닌가. 그냥 무난하게 사는 게 제일 좋죠. 네. 크게 막 뭐 좋고 뭐 그런 거보다 그냥 무난하게 조용하니 이 인생이 좀 무탈하게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일이 많아도 또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사람의 어떤 이 감정의 기복이 더 오히려 롤러코스터를 타니까 썩 더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평이하게 가는 건 좀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러겠지. 야, 그래도 굵고 짧게 뭐 아니면 뭐 가늘고 길게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텐데 저는 그냥 조용조용한 삶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125회 녹음을 들어가고 있고요. 제가 오늘은 토요일 날 녹음하고 있어요. 오늘 날도 좋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미세먼지도 없는 아주 청명한 날씨인데 왜 너는 녹음을 하고 있느냐? 네, 뭐 제가 그렇죠. 네, 뭐 할 것도 별로 없고 바쁘지도 않고 오늘은 녹음을 하고 나서 수업을 들어가야 돼요. 네, 수업을 들어가야 됩니다. 네, 오후쯤에 오늘은 한 짧은 시간의 교육이 남아 있어서 사실 한 2시간짜리 수업인데 그거 하려고 또 왕복 2시간이 걸리는 걸 갈래니 또 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돈을 벌어야지. 그럼 맨날 놀기만 하면 어떡해. 돈 벌어야지. 좀 이따가 돈 벌러 또 출동할 거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먹었던 그 카누 있죠. 에티오피아 아리차 다시 한번 마셔보려고 지금 제 앞에 준비해 놨어요. 일단 스틱을 딱 까니까 일단 향긋한 향이 나서 좋은데 물론 제가 얘기하는 향긋한 향은 에티오피아 특유의 그런 향긋한 향은 아니고 이런 인스턴트 커피에서 나는 좋은 향들. 네, 그래도 이렇게 향이 나쁘진 않아요. 네, 향은 그냥 고소하니 향긋한 향이 나서 좋았는데 다시 먹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먹어보는 이유는 항상 매번 먹을 때마다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서 일단 여러 차례 대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향은 인스턴트 스틱 커피들에서 나는 향 플러스 약간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되나 향긋한 향이 나요. 근데 뭐 향 자체에서 뭔가 이 커피가 에티오피아다 라고 딱 찝을 정도의 그런 향은 없고 내 코가 잘못됐나? 내 코가 잘못될 수도 있지. 뭐 이제 나이가 들수록 감각기관들이 이제 둔해지니까 뭔가 예민하게 캐치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마셔볼게요. 가까이 되니까 그 드립커피에서 날 법한 그런 향들이 살포시 올라오긴 하는데 근데 확실히 중간부터 좀 써. 지금 제가 한 120ml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20ml 정도 넣으면 연하진 않아요. 연하진 않아서 약간 좀 첫 맛은 약간의 산미와 함께 부드러운 맛이 나다가 중반부터 좀 써집니다. 내가 물을 좀 더 부을까? 이건 좀 딱 감이 안 오는데? 제가 지금 물을 조금 더 넣었거든요? 물을 조금만 더 넣었는데 일단 지금 따뜻하게 마셔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이 아침과 점심에 온도차가 좀 심해서 아침에는 조금 선선하고 점심때 되면 조금 덥고 그러니까 날씨의 변화가 조금 뭐라 그럴까? 이상해. 나만 이상한가? 나만 이상한가? 이 마우스가 또 이제 맛이 가나? 네, 아무튼 조금 더 물을 넣으면 이제 연한 느낌이 나면서
약간 특유의 이제 풍미들이 조금 더 살아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물을 좀 더 넣어야 되나봐. 100에서 120ml 넣으면 조금은 이렇게 쓴맛들도 조금 많이 나타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균형감을 줘야 하는데, 조금 더 물을 넣으니까, 뭐라 그럴까? 인삼차? 그 가루 인삼차 있죠? 인삼차 아세요? 가루 인삼차. 저는 이 가루 인삼차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를 이제 저희는 이제 모시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좀 약간, 뭐라 그럴까, 그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시던 분이셔서, 이제 집에 이제 인사나 이제 인사드리러 오시는 분이 많았어요. 제가, 물론 이제 제가 최근까지, 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이제 한 10년? 10년 정도 됐죠. 네, 10년, 그러니까 결혼하고 그 초기에 돌아가셨었는데, 한 10여 년 됐죠. 아, 10년이 아니고 10년 더 됐구나. 꽤 오래됐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꽤 오랫동안 살아 계셨었는데, 이제, 인사드리러 오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좀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시면 예전에 할아버지가 항상 인삼차를 이렇게 타드렸었거든요. 근데 제 옆에서 이제 그 손님들이 뭐 마시는 인삼차가 먹고 싶어서 항상 이렇게 인삼차를 이렇게 좀 그 분말 인삼차 그거를 안 드신 거 있으면 이렇게 좀 몰래 가져가 갖고 내가 좀 물 타 먹고 그랬었는데 그 느낌이 좀 나네요. 그런 느낌이 살포시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을 더 타니까 단맛들은 조금 살지만 그래도 뭔가 에티오피아 아리차의 느낌이 이렇게 잘 살려주진 못하는 것 같아요. 내 코와 혀가 좀 잘못됐나? 이게 확실히 제가 좀 잘못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감각기관들이 둔해진 건지 잘 못 느끼네요. 아무튼 또 옆에는 지금 오래 숙성된 오래 숙성된 폴바셋 콜드브루가 있어서 한번 먹어봤어. 야, 이거 먹다가 짱 박혀 있는지 좀 꽤 됐는데 먹어볼게요. 오, 괜찮은데? 약간 뱅쇼 느낌 나는데? 콜드브루가 너무 숙성됐나? 약간 뱅쇼 느낌이 납니다. 뱅쇼. 차라리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내 입맛엔. 진짜 뱅쇼의 그 시큼한 맛 있죠? 약간의 그 느낌이 나요. 그 폴바셋 콜드브루 원액에다 지금 따뜻한 물을 부었는데 그 원액을 진짜 많이 안 넣었거든요. 정말 많이 안 넣고 물을 제가 거진 150 정도 탔는데 거진 150 이상 탄 것 같아요. 근데도 커피의 그 새콤한 맛들이 좀 올라오면서 약간 와인 느낌도 나. 진짜 뱅쇼 느낌이 납니다. 그에 반면에 이 아리차는 시큼한 맛들은 많지 않지만 지금 폴바셋을 먹어서 그런지 약간 좀 단맛들이 좀 도는 것 같고요. 하지만 특유의 그 맛들이 살진 못하는 것 같아. 이 폴바셋에다가 이 아리차를 한번 섞어볼까? 네. 뭐 이러면서 놀아요. 네, 뭐 제가 한심하죠. 네. 오, 섞으니까 이제 좀 아리차 같아. 지금 폴바셋 콜드브루 오래 숙성된 거에다가 지금 카누 에티오피아 아리차 싱글 오리진을 섞었는데 약간 그러니까 이제 아리차 쪽에다가 폴바셋 커피를 살짝 섞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아리차 먹는 느낌이 나 이제. 진짜 살코시 그 포도주 같은 그 와인 느낌의 이제 뱅쇼 느낌도 살짝 나면서 단맛도 잘 나고 차라리 이런 맛이었으면 나는
이 카노 아리차가 맛있다고 얘기했겠지. 근데 제가 처음 먹었던 아리차는 좀 그냥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고, 네, 지금 섞으니까 뭔가 이제 에티오피아스러운 커피가 좀 살아나는 것 같긴 한데, 좀 뭐랄까, 좀 제 혀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아리차 먹어봤는데 안 그렇다, 네, 네가 느낀 거와 정 반대다, 난 잘 느꼈다, 이러신 분들은 꼭 달아주세요. 왜냐면 이 기회에 나를 좀 각성하게 내 몸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보통 다른 이제 학원생들하고도 먹어보면 느낌 차이가 크게 차이가 없는 거 보면 제 혀나 감각기관이 특별히 너무 나쁜 것 같진 않고, 물론 이제 저보다 더 예민하게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 정도 최악의 상황인 것 같진 않아서 카톡? 네, 뭐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오늘 학원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는데 지금 오늘 실기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이제 바리스타 2급 이제 시험을 보는 날이라서 카톡이 또 막 불이 나고 있는데, 뭐 아무튼 뭐 바리스타 자격증 준비하시는 우리 학원생들, 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전 녹음을 해야죠. 네, 내 갈 길을 또 가야지. 오늘의 방송은 지금 예정된 거로는 그 예전에 그 커피 리브레 드립백이랑 오늘 음료 또 사온 게 있어요. 커피는 아니고 그 시중에 유통되는 이제 보성 동원에서 나온 보성 홍차 밀크티, 보성 말차 라떼, 그걸 한번 같이 또 먹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나 혼자 먹어보는 거죠. 나 혼자 먹어보는 건데, 그냥 여러분들에게, 방송의 소재로 삼고자, 네, 이제 심심풀이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엊그저껜가? 한 이틀 전에 모범경찰 신감이라는 영화를 보고 봤어요. 네. 여러분들도 아시나요? 모범경찰 신감? 신갈이래. 신감. 네, 신감. 네, 우리가 먹는 감, 네, 그 감은 아니지만, 모범경찰 신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인도 영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뭐, 우리나라 분들한테 인도 영화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생소한데, 그래도 한때 조금 이슈화됐던 영화가 있죠. 그 대표적인 영화가 세월간이, 네, 세월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그 이름이 칸이 붙는, 칸이 황제였나? 아마 그렇죠. 이 칸이라고 하는 그 세 명의 유명 남자 배우 중에 그 아미르 칸 씨가 나오는, 아마 얼굴 보시면 이름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이때 당시 그 아리스웰이라고 하는 그 명대사를 남겼죠. 뭐 이 영화에 보시면 인도에 많이 나오는 이제 배우들이 나오는데, 저는 세월간이라는 영화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인도 영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뭐 많이 보지도 않고, 그나마 알고 있는 게 요 세월간이랑 요 모범경찰 신감입니다. 이 국내에서는 2012년도쯤에 이제 개봉을 하면서 2013년도에 저도 이거를 영화관에서 본 게 아니라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VOD 서비스나 이제 돈을 내고 자료를 다운받아서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소장을 하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이 세월간이처럼.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 작품들은 조금 소장을 하거나, 특히 이제 VOD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있죠. 그 소장용으로 비싼 돈을 내고 이제 보통 많이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돈 내고 보지, 뭐 이런 거를 막 불법 다운로드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진 않아요. 아무튼, 이 영화를 이제 잊고 있다가 케이블 TV에서 다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좀 다시 보게 됐는데, 참고로 이 모범경찰 신감은 인도의 이제 유명한 그 감독인 로히 쉐티라고 하는 감독의 작품인데, 사실 저는 이 사람의 작품 중에 두 가지 작품만 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 모범경찰 신감이라는 작품이랑 이 신감 유니버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관이죠. 이 신감이라고 하는 캐릭터의 이제 세계관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영화가 신바라고 있어요. 신바. 네. 우리나라 개봉은 이제 신바라고 돼 있고, 개과천선 비리경찰 신바. 어떻게 보면 모범경찰 신감과
개과천선 비리경찰 신바, 약간 양극단에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좀 약간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코믹하면서도 약간 진중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나름 뭐랄까 뼈가 있는 그런 내용의 영화예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생각 없이 보기 좋은 것도 있고, 인도 영화 특유의 그 군무 막 나와서 이제 때로 춤추고 노래 부르는 그런 것도 있지만, 특유의 이 액션씬 같은 것들이 좀 과장되면서도 이게 재밌습니다. 물론 약간 유치하죠. 유치한데 좀 뭐랄까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 수 있을 만큼 어떤 빅재미를 선사해 주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신바라고 하는 영화를 이제 최근에 어저께 다시 봤어요. 물론 이제 신바라는 영화를 사실 몰랐다가 이 신감이라고 하는 영화를 오랜만에 다시 검색하다가 이 신바라는 영화가 있는 걸 알고 이제 다운받아서 봤죠. 근데 이 신바라는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들 보셨어요? 이 영화? 안 보셨겠지? 네,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워낙 인도 영화라. 근데 이제 인도에서는 꽤 흥행했던 영화 중에 하나의 이제 시리즈입니다. 이 신바를 보다 보면 실제로 이 영화에 그 신감이 등장을 해요. 네, 맨 마지막 중에 그 약간 뭐랄까 잠깐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비리를 무찌르는, 약간 조금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어벤져스와 같은 영웅물들 보면 서로 다른 세계관의 캐릭터들이 같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그런 빅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로이 쉐티 감독의 또 다른 영화인, 잘은 모르는데 수루 야반시라고 하는 이 영화의 그 주인공도 등장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약간 깜짝 출연을 해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 감독은 이런 세계관을 염두에 두고 이런 영화를 약간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어색하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재밌어요. 참고로 이 신감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좀 약간 소개를 하자면, 말 그대로 이제 모범 경찰 신감, 그러니까 조금 법을 준수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약자를 배려하는 어떤 경찰의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앞쪽에 아마 이 오프닝송도 살짝 넣어드릴 건데, 근데 이 오프닝송도 약간 묘하게 중독성도 있어서 듣다 보면 이게 약간 좀 뮤직비디오도 있거든요. 재밌어. 그러니까 나랑 정서가 좀 맞아. 그러면서 이 영화를 보게 되는데, 이 내용은 간단해요. 이 주인공인 신감이, 그러니까 신감의 이 뜻이 뭐 사자라고 합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신감이 영화 속에 이제 악역인 자이칸 시크레인가? 하여튼 뭐 이름이 뭐 길어요. 하여튼 뭐 자이칸 하여튼 시크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권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정계,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정계와 이런 경찰들을 어떻게 보면 매수 아닌 매수를 해서 자신의 악행을 거듭해오는, 약간 뭐 유괴에서부터 살인, 뭐 나쁜 짓은 죄다 다 해요. 아무튼 이 사람이 이 신감이랑 엮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이 일어나는데, 신감도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힘든 상황을 겪다가 맨 마지막에는 이제 이 불의를 저지하고 악당을 무찌르고 뭐 이제 그런 그 권선징악적 그 아주 우리 익히 봤던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우리의 현실과 너무 비슷해요. 진짜. 사실 그렇죠. 네. 힘 있는 자들이 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네, 그들을 이용하고 무참히 짓밟고 뭐 이런 거 지금 우리가 뭐 일상 속에 뭐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 속에서 이런 약자가 이기거나 그러지 않잖아. 더 비참하게 당하거나 피해를 보고 그 가족이 대대로 고생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도 영화를 보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상기되기도 하면서 이제 비리를 척결하는 과정들이 이제 조금 이제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물론 이제 맨 마지막에 그 법을 심판하는 과정이 조금 정당한 모습으로 비춰지진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이 신감과 이제 경찰들이 이제 각성을 해서 눈을 번쩍 떠서 이 자이칸 시크레를 이제 죽입니다.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게 아니라
죽여놓고 자살로 위장해서 이제 심판받는 그런 형태로 이제 영화가 이제 매듭을 짓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썩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그 법의 심판대에서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죽여버려. 어떻게 보면 더 스트레스 해소에 좋을 수 있지만, 어떻게 좀 약간 그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하기엔 조금 한계가 있는, 아무튼 그런 영화입니다. 뭐 기회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요즘에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생각이 또 많아졌어요. 이 모범경찰 신강가, 네, 개가전선 비리경찰 신파, 뭐 수루 야반시, 이 영화 나중에 한번 봐야지. 아무튼 이 세 가지의 영화가 이제 엮여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유니버스, 이제 세계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화가 저는 꽤 재미있게 와닿아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린 건데, 이 영화를 보면서 요즘에 이제 정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우리 정치인들의 어떤 비리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모습들, 뭐, 국민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모든 것이 썩었죠. 하기야 뭐 다른 사람이 한들 나아지겠습니까? 네. 인간은 원래 썩었어요. 모든 인간, 나도 그렇지만, 인간은 부패하고 썩은 존재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아무리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깨어있는 시민들과 사람들이 항상 지켜봄으로 인해서 그들이 조금은, 그들을, 뭐랄까, 국민을 두려워하고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또 뭐 가상화폐 폭락으로 지금 또 막 인터넷 게시판도 시끄럽고 저희 학원 애들도 오면 뭐 가상화폐 떨어졌다, 뭐 주식 자기가 산 주식 떨어졌다 이제 엄마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리스크가 큰 만큼 우리는 그 손실을 감만하고 뭐 투기든 투자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뭐 받아들여야죠. 네, 뭐 어떡하겠습니까? 저도 그냥 갖고 있습니다. 팔지 않고 갖고 있고 또 그동안 너무 올라서 그런지 떨어져도 별로 손실이 없어. 아무튼 그냥 갖고 있는 거야. 뭐 지구가 망할 때까지. 여러분들도 네, 과도한 투자나 투기 하지 마시고 특히나 대출 받아서 하는 그런 거는 되게 위험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자신의 안전자산으로만 아이씨 뭐 갑자기 왜 알람이 울리고 그래? 안전자산으로만 네, 투자나 자신의 또 재테크 이런 걸 해보시면 어떨까? 네, 욕심내지 마시고 마음을 비웁시다. 그럼 본론으로 커피 리뷰를 해봐야겠죠. 나 먹던 카누는 좀 집어치우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싹 드는 그런 커피가 잘 없네. 참. 내 입맛이 그진 같은 건지 커피가 그진 같은 건지. 자, 오늘 제가 구매한 거는 동원에서 나온 보성 말차 라떼, 보성 홍차 밀크티. 나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보통 카페에서 그래도 빠지지 않는 메뉴 중에 하나가 이런 녹차 계열의 우유 들어간 녹차 라떼인 것 같습니다. 보통 밀크티, 초콜릿, 녹차 라떼 이 정도는 그래도 웬만한 카페에서는 그래도 이제 서브 메뉴로 하나씩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초콜릿 시리즈든 밀크티 계열이든 이런 녹차 라떼 계열이든.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또 개인적으로 이 녹차 라떼 밀크티는 저도 꽤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제조도 해보기도 하고 뭐 제가 좋아하는 메뉴는 아닙니다만 만들기는 진짜 오지게 많이 만들었어. 그리고 뭐 제품 개발한다고 이거저것 또 많이 재료들도 써보기도 했었어요. 그 외에 이제 또 비교군으로서 조지아 크래프트 밀크티 라떼도 같이 등장했습니다. 얘는 왜 샀냐? 그냥 싸서 세일하니까 같이 사서 싸서 샀어요. 내 혀가 구려다. 싸서 샀어요. 싸서 샀습니다. 그래서 같이 먹어보면 조금 더 비교군으로서 어떤 차이점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요 밀크티 제품을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먼저 이 동원에서 제조됐는데 유통 전문 판매업소 주식회사 동원으로 나와 있고 제조업체는 동원 시스템즈로 돼 있습니다. 홍차 추출액이 정제수 홍차엽 보성산이라고 돼 있네요. 홍차가 보성산인가? 보성에서 나온 홍차라는 얘기겠죠? 네, 그런 거겠죠? 우유 국산
11% 설탕, 탈지 분유, 가당 연유 국산, 홍차 분말이 0.0005%, 합성 향료로 홍차향이 들어가 있다고 써있네요. 한번 마셔볼게요. 일단은 보성 홍차 밀크티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일까? 일단 때깔은 되게 흙탕물스러워서 딱히 먹고 싶은 그런 때깔은 아니야. 자, 그럼 반대편에 그 조지아 크래프트. 네, 개인적으로 조지아를 썩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거는 우바산 홍차잎을 직접 우려 깔끔한 밀크티라고 써 있어요. 일단 혜태 HT 주식회사로 나와 있고 P5 그다음에 주식회사 삼양 패키징 P8로 돼 있습니다. 저번에도 나와 있었던 P5, P8이네요. 왜 나누어서 나왔을까요? 일단 그렇고 정제수는 우유, 홍차 추출액은 원산지 스리랑카산이라고 써있고요. 구연산 나트륨 혼합제제, 그리고 이제 너무 어렵다. 뭐 이렇게 애들이 왜 이렇게 너무 용어들이 길어.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제조업이 P5랑 P8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그 듀얼브루 조지아 크래프트도 그랬죠. 이걸 어디다가 물어봐 이런 걸 알 수 있을까? 네, 아무튼 품목 보고도 P5, P8로 구분돼서 돼 있어요. 자, 얘도 한번 따라 볼게요. 아씨, 궁금한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때 뭐 하고 있었지? 일단 두 개의 때깔을 보면 솔직히 조지아께 조금 더 우유 때깔이 나서 더 예뻐 보입니다. 반면에 이 보성홍차는 때깔이 더 좀 진하고 우유스럽기보다는 그냥 커피물 같은 느낌이 좀 나요. 반면에 이 조지아 거는 색깔 자체가 밝아서 약간 우유 들어간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마셔볼게요. 보성홍차를 딱 마시면 그 껌 씹을 때 나는 향 있죠. 뭐 주시 후레쉬 이런 거 먹을 때 나오는 그런 향. 약간 그런 껌 향이 나요. 껌 향. 껌에서 나는 향. 은은한 홍차 맛도 느껴지지만 약간 단맛이랑 섞이면서 그 주시 후레쉬 같은 거 씹을 때 나는 그 껌 그 향 있죠. 그런 게 나고요. 조지아 크래프트 거 먹으면 좀 더 우유 맛이 나는데 약간 우유에 물 탄 느낌 맛이 나면서 향은 보성 거보다는 좀 약합니다. 약한데 좀 더 밀크티스러운 느낌이 나고 이 보성 홍차 밀크티는 향이 세요. 향이 센데 이 향이 은은하게 세면 좋은데 조금 과하게 세게 들어오니까 막 무슨 그 가향돼 있는 제품들 먹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나서 조금 불편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단맛도 조금 더 많고. 반면에 이 조지아 거는 향이 세지 않아서 조금 더 우유 맛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우유에 물탄 맛 같은 게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좀 더 편하네요. 좀 더 편하네. 진짜. 솔직히 두 제품이 성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뭐 색깔부터 다르고 일단 맛이나 느낌도 다르고 그 음료의 향도 다르고 이거는 같이 놓고 먹지 않아도 느낌이 너무 달라서 물론 사람들마다 취향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유를 한번 섞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참고로 이 조지아 거는 우유 느낌이 좀 잘 나서 좀 더 저는 더 좋고요. 이 보성홍차 밀크티는 너무 인위적인 그 향과 맛이 세서 오히려 얘는 우유를 타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우유 타볼게요. 얘는 우유를 타니까 더 낫네. 그러니까 보성홍차는 이 자체로 먹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우유 제품 같은 걸 좀 더 타서 먹으면 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조지아 거는
괜찮긴 한데 너무 또 이제 약해지네요. 유제품이 섞이니까 너무 약해져. 그러니까 이 보성홍차가 좀 세다 보니까 오히려 유제품을 섞어서 조금 우유 맛을 살려주면서 부드러운 홍차를 연출해 주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유를 섞으면 보성홍차 밀크티가 더 나아요. 그리고 약간 향도 중화가 되니까 더 홍차스러운 느낌도 좀 살고. 그러니까 이 보성홍차는 오히려 우유를 타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조지아 크래프트는 그냥 처음에 먹기가 그냥 무난해서 그냥 밀크티 대용품으로 그냥 간단하게 즐기기 괜찮지 않나. 물론 이제 직접 입차를 제대로 우린 전문점에서 파는 이런 밀크티가 더 맛있겠죠. 맛있지만 그냥 캐주얼하게 먹기에는 오히려 조지아 크래프트가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건 어디까지나 뭐 저 개인적인 견해고 뭐 사람들마다 음식이나 음료에 대한 취향이나 견해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걸 왜 느끼느냐?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이 느껴요. 특히 커피 쪽 같은 경우에도 이 커피를 선호하는 스타일이나 좋아하는 게 확연하게 많이 갈립니다. 그러다 보면 뭐 내가 좋아한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이게 잘못됐다? 아니 잘됐다? 이게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과하죠. 왜냐면 그런 건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취향인데 뭐 내가 싫어한다고 그래서 꼭 그 사람한테도 나쁘다, 싫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제가 느낀 감정은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번엔 이제 보성 말차 라떼도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뭐 보성 말차라고 하니까 일단 어감 자체가 꽤 맛있게 느껴지는데 한번 그런가 보죠. 보성 말차. 자, 이 제품도 보면 똑같이 동원 시스템즈에서 이제 제조된 동원에서 유통하는 음료고 우유가 이제 국산 13%. 아까 거를 보면 아까 이 보성의 이 밀크티는 이제 11%였고요. 얘는 이제 13%. 탈지 분유는 이제 미국산 둘 다 똑같아요. 차광 재배 말차, 녹차는 이제 보성산이라고 써 있네요. 0.36%. 녹차의 비중이 좀 적죠? 아까 요 앞에 거는 홍차는 0.4%였습니다. 뭐 그래봐야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얘도 이제 녹차향을 인공적으로 넣었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당 연유를 사용을 한 제품인데 자 느낌이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 꽤 묽어요. 녹차 라떼에 이제 많이 물 탄 느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색깔은 그래도 좀 밝은 색이라 예쁩니다. 아, 먹기 힘든데? 아니, 얘는 내 취향이 아닌데? 물론, 보성 홍차도 별로였지만, 얘도 좀 그러네. 얘 느낌이 어떠냐면, 그 녹차들 그 다이어트로 나오는 그 분말 타입의 녹차 있죠, 녹차. 그 물에 타먹는 그 가루 녹차. 그러니까 당분이 없는. 그런 녹차를 물에 푼 다음에, 약간의 우유 넣고, 약간 설탕 넣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물탄 맛이 일단 많이 나고, 거기에 단맛과 인위적인 향이 많이 올라오니까, 좀 과하게 불편해요. 지금 이 동원 제품은 일단 좀 불편합니다. 마시는 게 둘 다. 그래서 일단 향 같은 거는 많이 올라오는데 맛 자체가 일단 과하게 달게 느껴지니까 그런 것들이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유를 제가 좀 더 넣어볼게요. 이것도 우유를 넣으면 어떨까요? 우유 넣으면 괜찮아. 와, 이 두 제품은 약간 우유 타 먹어야 될 것 같네. 아니면 우유의 비율을 좀 늘리지 그랬을까? 이 제품들은? 우유 비율을 늘렸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물 탄 느낌들이 너무 강해서 우유를 좀 타니까
훨씬 더 묵직하면서 부드러운 느낌도 잘 살고, 시중에 판매되는 녹차 라떼스러워져요. 물론 이 향이나 단맛이 상대적으로 좀 죽으니까 더 좀 편안해지는 감이 있습니다. 지금 보성 홍차 밀크티랑 보성 말차 라떼는 제 느낌으로는 이, 이 페트병 타입으로 나오는 상태로 바로 먹기보다는 그 취향에 따라 우유 제품들을 좀 섞어서 먹는 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을 더 맛있게 먹어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일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이게 팁으로 굳이 꼽자면 여러 번 나눠서 먹을 수 있다라는 장점. 왜냐면 이걸 원액이라고 단순히 생각했을 때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우유를 타서 먹으면 최소한 한 서너 번 정도는 더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상태로 먹으면 좀 세요. 향이나 이런 게 좀 세. 그래서 좀 불편합니다. 근데 이제 유제품을 딱 타니까, 우유를 타니까, 많이 부드러워지면서, 맛도 시제품스러워지기도 하고, 조금 더 먹을만해지는 느낌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간단하게, 궁금해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사실, 뭐 이 세상에 먹을 게 너무 많죠. 먹을 것도 너무 많고, 저는 이제 마타래. 내가 미쳐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마트 같은 곳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제가 안 먹어본 것도 너무 많고 참 먹을 게 많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뭐 냉동식품부터 해서 뭐 술 제품도 그렇고요. 저는 솔직히 술을 못 먹어서 그러는데 이 와인 코너랑 요 맥주 코너 가면 눈이 막 뒤집어져요. 먹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저 수입 맥주 4개도 사놨는데 지금 뜯지도 못했어. 먹고 싶은데 그 수입 맥주들 이제 평상시에 광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TV에서만 광고 나오는 거, 뭐 서머스비 애플 뭐 이런 거 왠지 막 먹어보고 싶어. 그 캔도 예쁘고 샀는데 못 먹는 거죠. 이게 양들도 많고 하니까 잠깐만 먹고 버리기에 또 좀 아깝고 그래서 사놓고 뜯지도 못했고, 또 이제 혹시나 이걸 먹어버리면 또 이제 음주운전이 될까봐 먹는 타이밍 잡기도 어렵고. 근데 술들을 먹기가 힘들지 않아요? 아, 참 힘드네. 뭐 운전하고 이러신 분들은 술을 어떻게 먹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튼 뭐 먹어보고 싶고 궁금한 건 너무 많아. 세상엔 제품들이 너무 많고. 근데 뭐 그걸 다 사서 먹기도 힘들고 또 취향이 아닌 것도 있어서 그냥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있고 시간 있으면 할 게 너무 넘칩니다. 네. 뭐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좋은 취지의 일들을 해야 될 게 참 많은데, 참 우리가 먹고 쓰는 것도 할 게 참 많죠. 네, 그러면서 불구하고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은 생각도 안 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하니까 참 부끄럽네요. 네, 제 수준이 이렇습니다. 네, 제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고, 난 죄인이야. 아무튼 난 죄인이야. 죄밖에 안 져. 언제쯤 착한 짓 좀 하려나 몰라. 자, 오늘의 이제 그 기사들도 한번 얘기해 보면서 좀 이따 다시 메인으로 되는 커피를 다시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이제 입을 좀 수다를 떨면서 좀 정신도 깨우고 내 혀와 코 여러 가지 감각 기관들을 좀 깨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기사거리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가 조금 좀 모아놓은 기사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콜드브루 커피가 이제 또 많이 팔리는 여름의 시즌이 왔고, 또 이것들이, 이제 여름에 또 이제 위생상의 문제가 이제 또 많아진다.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조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오랜 시간 공기에 노출된 채 추출되는 과정에서 세균 오염이 높아지는 이 콜드브루 커피에 대한 당국이 매년 점검과 단속을 하지만, 최근 10년간의 상황을 보면 여름이 다 지나고 가을이 돼야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에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들다. 결국 소비자 스스로가 조심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제 기사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당국들이 뭐 수거해서 검사하고 뭐 하다 보면 이게 또 금방 안 나와. 그러다 보면 한 가을 때쯤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거를 그 제조하는 업주들의 이제 기본 소양에 기댈 수밖에 없지만, 소비자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제 요즘 오픈바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픈바들을 조금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소비자들이 커피를 주문하면서. 왜냐면 이 커피를 만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제대로 된 어떤 체계적인 전문성과 교육을 받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대충대충 배워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위생 관리가 가장 많이 민감해지는데, 사실 이런 위생 문제에 있어서도 너무 좀 안일하게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뭐 골목 식당 같은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뭐 장사 안 되는 가게가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뭐 맛이 없는데 자기 딴에는 맛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든가, 어떤 위생에 대한 개념, 뭐 어떤 서비스 마인드, 뭐 영업과 운영의 어떤 문제점, 뭐 기타 등등의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일 수 있는 요 위생. 사실 콜드브루 같은 경우에는 추출하는 과정도 꽤 중요하고요. 왜냐면 이제 최대한 이제 상온에 노출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콜드브루 전용 이제 어떤 공간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온장고와 같이 최대한 밀폐된 곳에서 추출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여름에는 이 온도 변화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날파리 같은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이 이제 커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밀폐돼 있고 어떤 좀 한정적인 공간에서 추출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이 좀 나와야 되는 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냉장 시스템이 달려 있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 카페들 가보면 뭐 이렇게 그 여닫이로 이렇게 문을 열고 밖에서 이제 다 보이는 그런 냉장고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제 콜드브루를 추출한다든가 이런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이물질이나 상온에 어떤 세균의 노출이 덜 되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추출하고 나서는 그 추출 기구 용기에 대한 세척이라든가 어떤 건조, 이런 것도 좀 철저히 준수하시면서 세균이 번식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다거나, 그리고 유통기한은 당연히 준수해서 뭐 최소 하루 이틀 정도의 숙성을 기준으로 뭐 맥시멈 일주일에서 10일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물론 집에서야 자기가 혼자 먹는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걸 돈을 받고 소비자한테 파는 이런 카페 입장에서는 그런 철저한 관리와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환경, 그다음에 시스템, 어떤 기구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커피뿐만 아니라 이런 식품 위생과 관련해서는 조금은 좀 강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도 보면 뭐 우리 예전에 이제 요새 기사로 떴던 게, 그 오뎅바에서 이제 토렴을 하면서 먹던 그 마시던, 사람들 숟가락이 들어가서 마시던 그 오뎅 국물을 뭐 재토렴한다든가, 아니면 예전에 뭐 그 생태집에서 누군가 먹다 남은 생태를 재활용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분명히 지금도 엄청 많을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그런 것들을 사실 저는 먹을 때마다 내심 걱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음식 같은 거 남으면 이것도 재활용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많이 들고, 왜냐면 그거 다 버린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그 쓰레기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백반들도 보면 이게 전에 먹던 거 재활용한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마른 반찬들 보면 계속 나오는데 사실 다른 테이블 보면 다 남겼어요. 그럼 그런 걸 과연 다 버릴까? 뭐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의식부터가 바뀌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야, 그러니까 강력하다라는 건 진짜 크게 벌을 줘야 사람들이 조심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사람들이 안 지키잖아. 사실 저도 그렇고요. 만약에 저도 뭐 교통법규 위반이라든가 주차 칼같이, 참고로 이제 주차는 칼같이 주차장에다 댑니다.
진짜 뭐 가끔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왜냐면 딱지 뗄까봐. 근데 만약에 딱지 떼는 금액을 뭐 한 100만원, 1000만원씩 한다. 불법 주차. 한 번 하면 1000만원이다. 아니 1억이다. 그럼 아마 다 지킬걸?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그런 걸 감시할 수 있는 조직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든다면 뭐 무서워라도 지키겠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안 하니까, 솜방망이 처벌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죄를 또 짓고, 뭐 특히나 우리 뭐 강간, 사기 이런 거, 뭐 그런 거 해도 뭐 솜방망이 처벌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진짜 그냥 그런 것들은 좀 강한 처벌 기준들을 마련하면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할 텐데, 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위생과 관련된 거는 매번 언급을 하면서도 정말 사람들이 안 지킨다, 뭐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기사로 서울우유 디저트 카페 밀크홀 1937 철수 만지작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점포 두고 폐점, 오프라인 카페보다 육아공 굿즈 제품 역량 강화, 뭐 이런 기사가 떴는데요. 이 기사는 이제 팍스넷 뉴스에 이제 최홍기 기자님의 기사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서울우유 협동조합이 이제 밀크홀이라고 하는 이 카페를 낸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제 기억에는. 이 매장이 실제로 이제 눈에도 많이 띄고, 특히 종로 쪽에는 있습니다. 이 매장 밀크홀이. 근데 이게 전국 지점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용은 오프라인 카페 사업을 손을 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기사입니다. 뭐 완전 철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카페 사업보다 유리병 등 해당 브랜드로 파생된 굿즈 판매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저는 솔직히 이 서울우유 협동조합이 이런 매장을 내기보다는 쇼케이스 형태의 매장을 하나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싶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동서식품도 그게 있죠. 어디죠? 그 한남동에 맥심 플랜트였나요? 여기 아직도 못 갔는데, 그 한남동의 맥심 플랜트라고 해서 이제 동서식품이 만든 이제 어떻게 보면 쇼케이스 매장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커피도 팔고, 그러니까 동서식품의 이제 제품, 커피 관련 제품들도 이제 볼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이제 홍보샵, 뭐 커피 공장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과 같이 친숙하게 공간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대도심지에 이렇게 꼭 져야 될 필요도 없고, 뭐 조금 이제 건물을 만약에 매입을 하셨다면, 네, 돈이 많으실 거 아닙니까? 건물 하나 매입을 해서 밀콜 전용 이제 그런 샵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맥심 플랜트처럼.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서울 우유에 대한 역사도 볼 수 있게 박물관도 해놓고, 그러면서 이제 파생된 이런 굿즈, 특히 이제 옛날에 이제 우유를 이제 유리병에 담아서 팔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게 꽤 있었는데,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유리잔. 참고로 저는 서울우유에서 나온 그 아이스크림 시리즈도 다 먹어봤어요. 네 가지. 그러면서 이제 머그잔도 이제 선물로 사은품으로 껴서 줬는데, 약간 그 옛날 그 추억 돋는 느낌의 그 손잡이 달린 그 유리잔이 지금도 집에서 쓰고 있는데 좀 좋았어요. 차라리 그런 형태로 매장을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면 사실 카페 자체로서의 수익성은 유지 관리도 힘들고, 이런 걸 직영이든 가맹이든 지점을 늘려가면서 한다는 게 사실 많은 비용을 투자한 것 대비 효율성이 꼭 높다라고 보여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 서울우유 쪽 관계자라면 그냥 서울 주요 입지 같은데 진짜 건물을 하나 사서 거기에 이제 뭐라 그럴까, 서울우유 센터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카페랑 소비자들과의 어떤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하나만 하겠어요. 하나만.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유제품들도 선보이고, 이 서울우유와 적합한 잘 맞는 어떤 커피를 선정을 해서 어떤 서울우유를 좀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커피나 음료 제품들을 개발한다든가. 참고로 서울우유가 잘 맞는 커피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먹어보면 알죠. 실제로 카페에서 이제 서울우유, 남양우유, 매일우유, 이제 이런 기본 대표 3, 4의 우유를 놓고 이제 자사의 이제 커피를 비교해봐요. 라떼 어떤 게 더 맛있나? 그럼 어떤 때는 이제 서울우유가 맛있고,
어떤 때는 또 메일 우유가 맛있고, 어떤 때는 또 이제 남양 우유가 맛있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서울 우유 입장에서 잘 어울리는 커피 제품들을 선정을 하고, 그런 제품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아, 우리 서울 우유는 요 우유랑 먹으면 타사 제품의 우유보다 더 단맛이나 어떤 밸런스가 더 좋다. 그래서 요런 제품을 드실 땐 저희 서울 우유를 써주세요. 뭐 이런 거 하면서 서울 우유의 어떤 자사의 제품들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커피 제품을 활용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커피 전문점도 특색이 있고 또 자사의 서울우유라는 어떤 브랜드를 알리고 또 그와 관련된 파생될 수 있는 다른 상품들과 또 어떤 문화 컨텐츠를 같이 갖고 간다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거를 카페 사업을 하겠다고 여러 지점을 내서 운영하는 것보다 그런 면이 더 이익이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여기 내용으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디저트 카페가 불황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 유제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카페 사업 실적이 미치는 영향도 미비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만약에 이 카페를 해서 수익성이 꽤 높다라면 좋겠지만 사실 유지 비용을 감안했을 때 수익성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계륵이죠, 계륵. 안 하자니 좀 뭔가 아쉽고 하자니 딱히 공에 비해서 어떤 효과는 별로 없고 뭐 그런 측면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서울우유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5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5%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사가 떠서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봤고, 만약 내가 돈이 많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 같아. 내가 만약 대기업 오너라면 이걸 카페 사업을 하기보단 그냥 쇼케이스 매장이나 어떤 홍보관 개념으로서 주요 이제 서울 중심가 쪽에 하나 해놓고, 물론 이제 임대해서는 안 할 것 같아요. 임대해서 할 바엔 그냥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아니면 이제 외곽에 좀 사든가, 네, 뭐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 생각이 듭니다. 뭐 들으나 마나 뭐 그건 내 생각인 거고. 자, 이번 또 기사는 지난번에 다뤘던 커피 기사랑 조금 중첩이 되는데, 차 대신에 커피 마시는 중국인, 상하이 중심 가는 100m마다 커피숍이 1.5개라는 기사입니다. 중국인들이 커피 선호 현상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중국 상하이는 1만 명당 커피숍 수가 2.85곳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경제 전문 미디어 지차이징은 지난 1월 기준 상하이 소재 커피숍 수가 총 7,000개를 넘어섰다며, 와, 많기도 하다. 와, 뭐 7,000개면 적은 거 아니죠? 네. 인구 1만 명, 아이씨, 내 혀 왜 이래. 1만 명당 커피숍 수는 미국의 뉴욕, 영국, 런던, 일본 도쿄와 맞먹는 수준이다. 지금 상하이 중심 소재한 15곳의 지역 커피숍 밀도는 거리 100m당 1.5개의 카페가 밀집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뭐 우리나라 서울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지금 느낌이. 지금 서울이 몇 개나 되지? 서울의 카페 점포수를 검색을 해보고 있는데 이게 2020년도 자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확하진 않죠. 네, 지금이랑 다른데 일단 여기 다른 분의 이제 글을 그냥 인용한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을 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라고 하는 출처를 대고 있고, 2020년 4분기가 점포수가 프랜차이즈랑 일반 점포수를 포함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2,156개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게 정확한 건 아니겠죠. 오차도 있을 겁니다. 일단 프랜차이즈가 5,890개고 일반 점포수가 16,266개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이 도표에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가 매년 10% 정도씩 그 매장 점포수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 기준도 봐야겠지만 2021년도에 대한 집계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서울은 2만 개다. 네. 그거에 비해서 이 상하이 소재만 7,000개가 넘는다는 거는 상당한 거죠. 한 도시에. 네. 꽤 큰 거죠, 이것도. 와, 대단하다. 아무튼
중국인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이 상하이의 스랑 카페, 또 상하이 스페셜티 커피 선호 현상, 이런 것들을 사진과 함께 기재가 돼 있어서 중국의 이 시장 변화랑 이런 것들도 앞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중국이라는 시장은 그 어느 나라도 쉽게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시장 규모가 워낙 크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좀 약하죠. 이 힘도 약하고 규모도 약하고, 그러니까 인구도 좀 늘리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땅을 넓혀야 되나? 아무튼 다음 차 넘어갈게요. 커피에 반하다가 이제 삼성동에 무인 스마트 카페를 이제 열었다고 합니다. 여기도 한번 가봐야겠는데요. 일단 그 예전에 달콤 커피의 비트와 같이 이 커피에 반하다도 역시나 이런 그 로봇 바리스타, 이 무인 시스템의 카페 쪽에 조금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커피에 반하다 말고 뭐였죠? 달콤 커피는 이제 다날이라고 하는 회사를 말씀드렸었죠. 네, 다날 주식회사가 지금 요새 주가가 그래도 상당히 많이 뛰어서 뭐 관련주들이나 특히 이제 가상화폐 페이코인 같은 어떤 활용성 면에서도 조금 지켜볼 만한 회사인 것 같아요. 뭐 이걸 긍정적으로 본다, 부정적으로 본다, 그건 뭐 가봐야 알지 뭘 알겠습니까만은 그냥 항상 저는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요즘에 이 커피에 반하다라는 회사 역시 이런 사업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사로는 커피 RTD 시장 순위 경쟁, 눈치 싸움 돌입이라는 기사입니다. 뭐 이거는 예전부터 이런 RTD 시장을 지금 주요 업체들이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이제 1위가 롯데칠성인데 1위가 롯데칠성, 2위가 동서식품, 그다음에 3위가 메일유업, 4위가 코카콜라. 지금 이렇게 근데 제가 알기로는 동서랑 롯데랑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롯데칠성이 25%, 그리고 이제 동서식품이 16.9%, 참고로 메일유업이 16.3%, 코카콜라가 11.2%, 서로 이제 그 폭이 좀 적죠. 네, RTD 시장 규모가 지금 1조 3,205억 원이라고 지금 닐슨 코리아의 데이터로 나와 있고, 1, 2, 3, 4위가 이제 치열하게 경쟁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가 비슷한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롯데칠성 예전에 제가 리뷰했던 칸타타 시리즈, 그 다음에 맥심은 TOP, 물론 이제 TOP 시리즈뿐만 아니라 뭐 심플리스무스도 있고요. 또 이제 지금 그 코카콜라는 이제 조지아 같은 커피 시리즈가 있고, 메일유업 같은 경우에 이제 바리스타 룰스가 요 근래에 이제 대용량으로 이제 RTD 이 페트병 타입으로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RTD 커피 시장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이 내 업체가 꾸준히 제품을 출시하면서 이제 또 상품성 있는 제품들을 꾸준히 내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 나오니까 뭐 재밌죠. 네, 물론 좀 더 완성도를 높여주셨으면 하는 기대감도 있어요. 매번 나오면 사실 좀 거기서 거기라 조금 기대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조금 더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서 가격이 물론 싼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가격을 주면서도 제대로 된 커피를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간단하게 커피 기사 여기까지 한번 소개해 봤고요. 이제 본론으로 이제 커피 리뷰를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잠시 제가 좀 드립백을 좀 준비해서 오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커피를 마셔볼게요. 이제 메인 이벤트죠, 메인 이벤트. 나머지 친구들은 그냥, 메인 이벤트를, 보여주기 위한 기다림을 위해서 시간 땜빵.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권투 경기 같은 것도 보면 메인 이벤트 하기 전에 이렇게 와서 잘 모르시는 분들 나와갖고 싸우고,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커피인데, 사실 제가 잘 아는 커피는 아닙니다. 모르니까 모른다고 얘기하지, 뭐, 어떻게, 뭐. 이 케냐 코이사갓 AA 등급, 네, 케냐 AA죠? 근데 이제 이 코이사갓이, 워싱 스테이션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생산하는 그 파머,
파머 이름인지 팜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냥 이 코이사갓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제 코이사갓이라는 이 생산자가 만든 커피. 네, 케냐 AA가 있고요. 코스타리카 라리아. 네. 물론 이제 라리아라고 하는 농장입니다. 네, 농장주 이름은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그 커피 리브레 쪽에 같은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이 코스타리카 라리아, 네, 농장주 라리아, 농장주 루이스 알베르토 모니 우레나, 재배고도 1600m, 워시드, 티피카 품종,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케냐 코이사가 AA는 없고 지금 AB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제품도 이 코이사갓이라는 워시드 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같은 거겠죠? 네. 정확한 그 같은 제품인지에 대한 표기도 없고 이 드립백에는 이제 설명도 없어요. 그냥 92도에서 95도씨의 뜨거운 물로 적당량 천천히 부어 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무난한 케냐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커핑노트는 이제 초콜릿, 부드러운 바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중배전 아니면 이제 강배전일 가능성이 있겠죠.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배전? 강배전? 네, 일단 뜯어서 커피 향을 맡아보면 되게 고소한 향이 납니다. 땅콩의 건가류의 그 땅콩 향 같은 게 나면서 동시에 약간 시큼한 향도 좀 있어요. 자, 한번 제가 뜯어볼게요. 과연 맛이 어떨까? 일단 시큼한 향과 함께 고소한 향이 일단 나는데 때깔로 보면 강배전은 아닙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표기는 케냐 코이사갓 AA, 네, 케냐 코이사갓 AA입니다. 그리고 배전도는 정확한 표기는 없습니다만 이제 중배전으로 대략적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커피리브레 홈페이지에서 이제 그 아카이브 쪽 자료를 뒤져보니까 케냐 코이사가 AA로 했는데 영문으로는 또 AB로 표기가 돼 있네요. 일단 워시드 가공이고 재배 고도는 1700에서 1900, 밀도가 높은 거죠. 네, 빈 자체가 단단한 제품인데요. 자스민과 체리, 블랙베리, 초콜릿, 부드러운 바디가 특징으로 돼 있습니다.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부어보고 있는데 일단 드라이 아로마 이제 프로그랜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맡아보면 고소한 맛과 약간 시큼한 느낌의 향이 살짝 올라오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향 자체가 나쁘지 않고 저번에 콜롬비아 엘파라이소에 대한 느낌이 좋아서 이번에도 한번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사실 뭐 커피라고 하는 건 제품도 워낙 다양하고 다채로울 뿐만 아니라 뭐 로스팅 하는 정도나 이제 기술력에 따라 제품의 어떤 방향성도 상당히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똑같은 제품이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가공했느냐에 따라 사실 뉘앙스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누가 어디서 볶아서 파느냐에 따라 제품의 어떻게 보면 퀄리티도 달라지는데 자, 일단 제가 뜸을 살짝 들인 상태에서 향을 맡아보면 웻 아로마 상태에서는 지금 별로 향이 많이 안 올라왔는데 다시 내 코가 미쳤나 이제 예전만큼의 예민함이 없는데요. 그냥 한약재 향밖에 안 나는데 이전에 리뷰했던 그 콜롬비아 엘파라이소 핑크 부르봉처럼 그 드라이 아로마랑 웻 아로마의 차이가 확 느껴지진 않아요. 왜냐면 그때 엘파라이소 핑크 부르봉은 그 웻 아로마 상태에서 단향이 확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드라이 아로마 상태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반면에 웻 아로마 상태에서는 그냥 한약재 같은 향이 올라오는데 정확하게 캐치가 좀 잘 안 됩니다. 한약재 같은 냄새 납니다. 한약재 같은 냄새가 나고 뭔가 명확하게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보면 뭐 커핑노트 자체는 자스민이나 오히려 약간 홍차? 예, 홍차 느낌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체리, 블랙베리, 초콜릿, 부드러운 바디가 이제 기본적인 커피 노트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뭔가 딱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 일단 물 빠짐이 빠졌나 보고 볼까요? 일단 물의 추출량에 대한 것도 없고 그냥 적당량을 천천히 부어 주십시오 라고 써 있습니다. 일단 원두 양은 10g. 단순히 비교해봐서 10에서 15배수 정도 내린다고 치면 보통 100에서 150g 정도를 이제 추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추출법에 따라 10배수냐 15배수냐 뭐 5배수에다 물을 희석하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데 사실 그런 거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사실 그런 게 꼭 맞지도 않아서 일단 대략적으로는 일단 부어 본 상태에서 네, 물을 빼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먹고 있는 거는 코이사갓 케냐 코이사갓 AA 제품을 먹어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느낌일까? 자, 이제 마셔볼까요? 일단 빼서 물은 150 정도, 150ml 정도 우렸고요. 일단 향 자체로서 특별함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지금 뭔가 향이 뭐 후후후 느껴지고 그런 건 없어요. 맛을 볼게요. 얘 맛이 좋네. 약간 그 상큼한 홍차? 약간 상큼한 홍차 느낌이 나고요. 그러니까 그 홍차 먹으면 그 뒷맛이 살짝 쌉싸름하면서 떨떠름한 거 있죠. 근데 그게 막 세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쓰고 떨떠름함이 아니라 은은하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첫맛이 약간 새콤한데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산미가 세지가 않아서 진짜 약간 새콤한 홍차 먹는 그런 느낌. 아까 그 폴바셋의 그 콜드브루 오래 숙성된 거 그거를 이제 따뜻한 물에 탔을 때 올라오는 그 뱅쇼 같은 느낌이 약간 납니다. 근데 그 초콜릿 계열의 느낌과 부드러운 바디감 이게 그 텁텁하거나 묵직한 느낌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톤이 라이트하고 부드러워요. 이게 묵직할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전혀 묵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막 너무 밝고 라이트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진 않은데 그 바디감이 정말 좀 그 정말 균형 잡힌 거 있잖아요. 너무 라이트하지도 않고 뭔가 묵직하게 느껴지지도 않는. 근데 이제 부드럽게 그 혀를 감고 넘어갑니다. 근데 약간 이 산미 쪽 계열과 약간의 쌉싸름함과 떫은 맛이 있어서 그 산미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정도의 산미는 분명 아니에요. 아니지만 확실히 이제 산미와 부드러운 바디감의 맛이 조금 더 지배적이에요. 근데 얘는 약간 향미보다는 그 맛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얘도. 그러면서 약간 자스민 느낌도 살짝 나고 그 사실 체리 쪽은 잘 모르겠고요. 그 풍미 쪽에서는 이제 약간 초콜릿이나 그 블랙베리 같은 류 그 약간 달콤한 느낌이 사실 있어요. 그 중반과 그 중반에서부터 후미 쪽으로 넘어가는 생각보다 매력이 있네요. 그러니까 커피가 이렇게 싼마이스럽고 그런 커피 아닙니다. 딱 먹으면 고급스러운데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데 뭔가 이렇게 막 향이 풀풀 넘치거나 뭔가 이렇게 자극적인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맛도 균형감이 좋으면서 오히려 향이 없으니까 향이 이렇게 세거나 그러질 않아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이 향이 좀 나면 또 이런 걸 불편해서 먹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반면에 이 제품은 맛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과일 먹을 때 그 새콤달콤한 느낌이 사실 조금 있어요. 근데 전에 그 엘파라이소 핑크 부르봉처럼 약간 향과 풍미가 좀 더 많이 나지는 않아요.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오히려 물을 희석하면 새콤함이 좀 더 삽니다.
네, 맛이. 대신 묵직함은 사라지고, 약간 좀 그 적절한 바디감이 좀 사라지고 산미가 좀 도드라지는데, 아마 얘는 아이스로 먹으면 좀 새콤해서 싫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근데 꽤 매력 있습니다. 케냐 만약에 코이사가 빼고 케냐 AA라고 놓고 팔아도 일반 분들은 뭐 사실 케냐 코이사가 그러면 이게 뭐요? 뭐 또 이럴 수 있으니까 그냥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아마 일반 시중에서는 케냐 AA라고 아마 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 홈페이지는 AA라고 해놓고 또 여기는 AB 등급이라고 해놨는데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커피 리브레 케냐 AA 코이사가 AA는 상당히 균형감 있고 맛이 좋은 그런 커피로 일단 제가 느껴졌습니다. 또 하나의 커피인 코스타리카 라리아라고 하는 커피도 하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코스타리카에서 나오는 거고 농장이 이제 라리아라는 농장이에요. 얘는 이제 재배 고도가 이제 1600m. 얘도 높죠? 네. 워시드, 네, 티피카 품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 코이사가 네이비는 SL28, SL34로 나타나 있어요. SL28, SL34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교배종으로 보시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 계열이라서 이제 교배종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SL28 같은 경우에 이제 부르봉, SL34는 이제 티피카 계열로 이제 보통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정확하게 교배종인지 그냥 그 하나의 이제 계열로 변종으로 나오는 건지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SL28이 그 버번 계열의 이제 어떤 품종의 이름을 SL28로 단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SL34는 티피카 계열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케냐에서 발견된 품종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티피카의 하나의 계열로 이런 변종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요 제품이 케냐 코이사가 AA인데 요게 이제 SL28, SL34 네, 품종으로 이제 섞여 있는 거겠죠. 네, 두 가지가 써 있는 거 보면 그쵸? 네,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다음 거 코스타리카 라리아 한번 봅니다. 라리아 어디 갔어? 네. 얘를 한번 뜯어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얘도 지금 뜯고 있고요. 커피 리브레 거는 안에 이 제습제 같은 게 들어져 있어서 좀 그런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드립백 하나하나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는 거. 드라이 아로마 상태는 똑같이 해도 되게 건가류의 향이 잘 납니다. 그러니까 땅콩 향 그런 게 좀 잘 나고요. 얘도 육안으로 보면 배전도는 비슷해 보여요. 되게 좀 밝아요. 라이트합니다. 색깔이. 그럼 얘도 어느 정도의 이제 산미들이 느껴지겠죠? 자, 이 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루베리에는 복숭아, 포도, 시나몬, 네, 좋은 밸런스, 캐러멜 이렇게 돼 있어요. 케인 슈거 이렇게 이제 커핑 노트가 돼 있는데 자, 과연 어떤 맛이 날까 볼까요? 자, 얘도 한번 웻 아로마 상태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뜸을 좀 들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코스타리카 라리아입니다. 라리아 소리가 나나? 안 나나? 네, 라리아 먹어보겠습니다. 아직 지금 뜸 들이고 있고요. 제가 물을 좀 옮겨 놓다 보니까 좀 식은감이 있을 텐데 일단 향 자체는 얘도 얘도 약간 한약재 느낌이 있어요. 향이 확 나는 게 없는데? 약간 한약재 비슷한 느낌이 나요. 똑같아. 향이 비슷합니다. 크게 막 확 차이가 나진 않고요. 또 이제 더 물을 부어야죠. 네, 물을 부어서 네, 제대로 우려야죠. 네, 양은 비슷하게 우려 볼 거예요. 일단 추출했을 때 때깔이 지금 제가 물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 마이 갓, 물을 너무 많이 넣었는데 이제 그만 빼야 되겠다. 네, 좀 빼서
너무 많이 넣으면 연할 것 같아. 안돼. 오마이 갓. 내가 미쳤나봐. 다 쏟고 난리야. 아씨. 네, 이제 맛을 볼게요. 일단 드라이 아로마랑 웻 아로마 상태일 때에는 요 두 제품이 코스타리카 라리아, 네, 케냐 코이사갓 AA가 크게 차이 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맛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씨, 내가 이거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망한 것 같아. 아씨, 물 너무 많이 부었나봐. 아, 이게 너무 닝닝해. 얘는 지금 제가 잘못 추출해서 그런지 제가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 물이 좀 식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얘기하는 동안 이 물이 식잖아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온도로는 92도에서 95도인데 이 몇 도인지 정확하게 측정은 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약간 느낌이 아까 거랑 조금 비슷합니다. 솔직히 진짜 지금 케냐랑 이 코스타리카 이 라리아가 느낌이 살포시 비슷해요. 막 크게 차이 나는 그런 맛은 아니고 대신에 얘는 얘도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좋은 것 같고요. 반면에 어떤 부드러운 맛은 잘 안 느껴지고 약간 그 씁쓸한 느낌들이 조금 더 오래 갑니다. 지금 물을 많이 부었는데도 내가 정말 제가 폭망했나봐요. 나 미치겠네. 짜증나네. 갑자기 물 조절을 잘못했어. 라리아. 식으니까 약간 새콤한 느낌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약간 단맛들도 올라오는데 이건 아무래도 제가 실패한 것 같아요. 제가 멍청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드립백 하나밖에 없는데 나 미치겠네. 네, 제가 물 조절을 잘못해서 정확한 맛 밸런스를 좀 평가하기가 좀 애매해졌습니다. 네. 지금 케냐 코이사각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개성이 조금 나타나요. 맛에 대한 개성. 그러면서 이제 부드러운 어떤 그 목 넘김이 전체적으로 균형감이 좋은데 그 특유의 어떤 상큼한 산미와 애프터의 쌉싸름한 초콜릿 계열의 느낌이 좀 잘 나는 반면에 지금 코스타리카 라리아는 조금 맥을 잘 못 찍겠어요. 근데 맛은 괜찮아요. 확실히 맛은 왜냐면 지금 대충 내렸는데도 그냥 먹을 만한 맛은 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뭔가 딱 짚혀지지 않아서 그런 거지 커피 자체가 맛이 없거나 그러진 않아요. 보면 대충 내려도 보통 맛이 있잖아요. 보통 드립백 같은 경우에 잘 품질이 좋은 커피들은 물론 품질이 좋은 거는 대충 내려도 먹을만한데 좀 품질이 안 좋은 커피들은 잘못 내리면 막 쓰고 약간 떫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얘는 일단 떫은 느낌들이 그렇게 세거나 쓴맛들이 세진 않고 오히려 이제 산미 쪽이 좀 많이 부각이 됩니다. 마실 때 딱 먹으면 그 시큼한 느낌들이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더 많이 나고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약간 쌉싸름한 맛들이 정말 얇게 여운감이 좀 있어요. 근데 불편하진 않아요. 끝에까지 그 맛이 불편하게 남아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딱 먹을 때 이건 좀 뭔가 불편하다, 좀 아니다 이런 느낌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맛 자체는 괜찮은 커피인 것 같아요. 참고로 블루보틀에서도 이 따라주 라리아 제품들이 있습니다. 네, 싱글 오리진으로. 근데 이 제품도 이제 싱글 오리진인데, 이제 보면 이제 블루보틀에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이제 나와요. 근데 그 제품과 이 제품이 어떤 맛의 차이가 나는지도 일단 궁금한데, 제가 일단 추출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금 맥을 짚기가 좀 아쉽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뭐, 제 잘못이죠. 내가 잘못한 거야. 아,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아, 정말, 이 한순간의 선택이 모든 걸 망가뜨려 버리네. 근데 이 둘 다 일단은, 저는 만약에 1,500원이라고 그러면, 참고로 저는 1,200원에 샀어요. 저는 할인할 때. 네, 제가 그때 그 커피 리브레 갔을 때, 일곱 개를 묶으면 이제, 네, 개당 1,200원에 계산해 줬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무튼, 좀 싸게 샀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가격대라도 나는 만족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 내린 것도 맛은 괜찮습니다. 근데 조금 더 명확한 색깔을 잘 못 잡다 보니까 좀 아쉬워서 그런 거고, 저는 이 커피에서 좀 느낌들이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좀 궁금했는데, 제가 물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조금 전체적으로 다 맛이 희석됐어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산미만 전체적으로 도는, 산미만 도는 일반적인 핸드드립 커피의 느낌이 돼버려서 좀 많이 아쉬웠고, 참고로 이런 드립백들은 물 조절을 조금만 잘못해도 맛의 균형감이나 방향성이 확 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어려워요, 사실. 여기 써있기로는 그냥 뭐 뜨거운 물을 적당량 천천히 부어 주십시오 그러는데, 사실 대충 적당히 붓다 보면 맛이 애매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좀 이런 것들 좀 자세하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이런 것도 보면 제품에 플레임 같은 거 다 써주시고, 그리고 뭐 정보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신다면 먹는 사람들이 좀 먹을 때 비교군으로서 정확한 그 어떤 맥을 짚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고, 제가 만약에 또 녹음될 시간이 되면 또 녹음해서 수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댓글이랑 사연을 열려있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들의 관심 항상 감사하고, 제 방송 꾸준히 들어주시는 것도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뭐 부족하지만 오늘도 좀 허접 리뷰했는데, 언제나 응원해주셔서 고맙고 건강들 하시고 다음 녹음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